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쉬운 두 번째, 세상 모든 음모론의 배후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쉬운 두 번째,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역사.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어떤 음모가 있을 때 그 배후로 자주 지목되고 묘사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비밀 결사 단체는 실제적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이들이 세상 모든 음모의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알 수 없는 프리메이슨의 시작. 일반적으로 석공들의 길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진 프리메이슨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1717년 영국 런던의 구주앤 그리드라는 술집에서 모였다라는 내용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활동은 훨씬 더 이전인 1600년대 중반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비밀 단체에 철학적인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600년대 말에 영국에서 프리메이슨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악마적인 반그리스도교 집단이라고 비난받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기원이 바로 이 중세 영국의 석공 길드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가설인데, 석공이라고 하면 왠지 하급 노동자 계급처럼 여겨지지만 고대 유럽에서 석공은 건축가로서 설계와 구조 기술을 모두 익혀야 했고요. 천문학과 더불어 가장 정밀한 수학적 지식도 알아야 했으며 철학과 예술 등의 교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했던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에서도 정기 중기까지만 해도 목수는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실제로 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석공들이 기원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히람 아비프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모임이다라는 설도 강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전 기사단, 그러니까 십자군 전장에서 활약했던 가톨릭 기사단이 프리메이슨으로 변모했다라는 설도 있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이 비밀결사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비밀단체의 성격이 짙었던 프리메이슨은 1600년대 말에 영국에서 프리메이슨 반대운동이 일어나 악마적인 반그리스도 집단이라고 비난받기 시작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1717년 런던의 4개 지부는 총지부로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총지부장을 선출했고요. 1723년에는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인물이 프리메이슨의 철학, 역사, 법률, 의무, 활동을 집대성해서 프리메이슨 규약을 발표합니다. 이 규약에는 시민의 권리나 노동 윤리와 같은 진보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후 영국 프리메이슨은 크게 성장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부를 확대하게 됩니다. 1700년대 초반 유럽과 스페인에서 프리메이슨은 사회를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서 국가와 교회로부터 탄압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카톨릭은 프리메이슨은 신앙의 순수성을 위험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몽사상과 함께 정치적, 도덕적으로 재앙을 부르는 악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개신교와 결부시켜 공격했으며 종교재판에서 프리메이슨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은 점점 더 비밀스러운 집단이 되어갔으며 음모의 배후 세력이라는 이미지마저 지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세계 각국에서 활약한 프리메이슨.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도 여러 역사적 사건과 얽혀 있다라는 증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700년대 말 프랑스의 여러 프리메이슨 분파의 경우 프랑스 대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했고 많은 프리메이슨이 프랑스의 정치를 비판했으며 대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당시 프랑스 프리메이슨 분파의 대부분은 여기에 동참을 했고 이들 중 일부는 나폴레옹의 친위대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리메이슨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각 왕국의 군주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식민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던 에스파냐의 국왕은 이들이 식민지인들에게 독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탄압을 하게 되죠. 덕분에 에스파냐 내에서 프리메이슨의 활동은 억제되었지만 실제 식민지인 누에바에스파냐, 멕시코 일대에서는 이런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806년 멕시코 시티의 최초의 프리메이슨 지부가 설립이 되었고 이후 멕시코 독립의 선구자인 미겔 이달고 신부 역시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메이슨 지부는 이들의 독립운동 거점으로 자주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에서도 프리메이슨의 행적이 발견이 되는데 이들은 비밀결사 단체로 반차르, 그러니까 반황제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프리메이슨의 정치적 영향력이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는 1917년 2월 혁명 전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 러시아의 프리메이슨 단원들은 자신들이 다양한 정파에 속해 있었고 군주주의에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2월 혁명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2월 혁명은 로마노프 왕조의 종말과 러시아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이후 10월 혁명과 내전을 거쳐서 소비에트 연방 수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프리메이슨들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됐고 프리메이슨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잠잠했다가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야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죠. 또 일본의 개항기부터 일본에도 프리메이슨 지부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항과 함께 일본에 들어온 서양 상인, 외교관, 군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프리메이슨 지부를 설립했는데 지부는 주로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등 외국인 거류지에 세워졌습니다. 다만 회원은 대부분 백인들로 정작 일본인은 거의 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지부들이 더 많이 건설되었고 일본인들의 프리메이슨 가입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쿄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 프리메이슨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프리메이슨의 경우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누리꾼들에 의해서 한국 지부 홈페이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1890년에 조성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내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 비석들을 보면 직각자와 컴퍼스라는 프리메이슨 공식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부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한국인들도 다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 등에도 프리메이슨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리메이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가 프리메이슨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메이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익히 알려진 사실들을 모아 정리했을 뿐이고요. 이 사실들만으로도 프리메이슨이 세계의 그림자 정부까지는 아니어도 음지에서나 양지에서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단체, 또 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에 실제로 관련되어 있기도 하며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와 아시아에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들이 이런 영향력을 미국의 의지와 반대가 된다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이들의 존재를 그냥 두고 보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최강대국 미국은 정의로운 국가도 아니고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경찰 국가도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재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 싫을 뿐인 최강국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프리메이슨 회원들이야말로 경제, 정치, 언론, 군사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거나 정부의 고위 요인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아, 어쨌든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터넷 통신이나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프리메이슨의 흔적을 뒤쫓는 일은 조금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처럼 그들이 세계 각국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을 정도의 인물들이라면 오히려 자신들의 가짜 혹은 가벼운 정보는 퍼뜨리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더 철저하게 감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 역시 이들을 뒤쫓으려는 의지를 지닌 추적자들도 있어야 가능한 가설이 되겠죠. 앞으로도 프리메이슨은 또 어떤 사건에 연관돼서 우리에게 이름을 드러내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